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69번째 시간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배당 채권 지수 ETF 정리 리얼티 인컴은 개별주지만 월배당이라 포함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그죠? 제 블로그 안에 요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들어와 보시면 이 내용 나옵니다. 169번째 시간이고요. 카카오페이 증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인 거 알고 계실 거고,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ETF, 요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를 하게 된 계기가 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가 토스, 카카오, 삼성이죠. 그죠? 이 중에 삼성은 ISA 계좌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직투는 할 수 없고, 토스하고 카카오를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토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소수점 매수가 거의 내가 원하는 것들은 거의 다 소수점 매수가 다 되는 것 같고, 카카오에서는 그 개별 종목 아닌 ETF들 있잖아요. 지수 ETF, 채권 ETF, 아까 써있듯이.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소수점 매수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사실 소소한 돈이라도 쌓이면 그 돈이 무슨 돈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돈이 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소소하게 소수점으로 모아도 언젠가는 한 개 온주를 만들 수 있고 온주가 또 쌓이게 되면 그 온주가 배가 되고 또 크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배당 성장을 계속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배당 성장을 항상 이 일정한 양이 계속 배당 성장을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요. 조금씩 손을 대면서 소수점이든 온주든 조금씩 사모아가면서 이렇게 배당을 높여가는 방법이 훨씬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시작하기에는 훨씬 더 이롭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한번 제가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 뭐 잘 아시겠지만 관심 종목의 해외 증권 이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 좀 추려놨습니다. 이게 요건 아닙니다. 얘 아니고, 다이아부터 해가지고, 여기, 슈드까지 해서 총 8종목 정도 제가 뽑아놨고요. 이걸 종목을 추천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얘들은 당연히 어떤 주식이라고요?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ETF, 그리고 개별 종목입니다. 여기, 개중에는 여기에는 또 분기 배당 종목도 있는데,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슈드는 분기 배당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젯밤에 또 하락이 깊었네요. 뭐 이럴 때 좀 매수를 해두는 게 정석이겠죠. 어젯밤에 매수하셨었거나 아니면 또 오늘 추이를 보셔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추가적인 매수로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리얼티 인컴 마찬가지. 얘는 개별 종목이지만 월배당이라서 포함시킨 거고. 여기서부터 SPL부터 해서 제피, 제큐, 이거, BND, 이거, 얘들은 다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것들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네요. 그리고, 월배당입니다. 특별히. 네. 물론 종목들이 더 있긴 하겠지만, 조금 추려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 나름 엄선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종목들 8가지를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써 있듯이 제목처럼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단서가 달려있죠.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배당 채권 지수 관련된 ETF라는 거죠. 개별 종목도 하나 있지만, 분기 배당도 있지만, 나머지는 월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거 9선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8선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종목들 어떤 건지 좀 특징을 한번 보면, 슈드는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지만,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배당 중심해주는 퀄리티 높은 기업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장기 보유하는 게 큰 이제 정답인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뭐 유튜버들이 또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리얼티인컴 당연히 월배당 리츠 이제 대표 주자죠. 예, 한 5%, 6% 정도 되고, 가격 변동을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은 54에서 58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56에 내려와 있네요. 56달러가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이냐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얘 한 종목 가지고 어떤 배당이 나오냐, 그죠? 월 얼마가 나오냐, 그걸 더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얘가 보통 15일 기준에서 15일 기준에 배당락이 돼가지고 15일 기준으로 이제 배당금이 입금되긴 하니까 그거 잘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LV는 저변동 ETF라고 해서 여기 S&P 500 안에 들어있는 어떤 종목들 중에 변동성이 적은 것들에 이제 투자되는 ETF입니다. 가장 여기 대표적인 게 사실 코카콜라가 이 안에 좀 들어있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더 들어있겠지만 제가 아는 거는 지금 기억나는 건 코카콜라가
좀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지만 코카콜라는 맞습니다. 뭐 배당은 조금 그래도 배당은 우리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안전한 종목이죠. 제피, 제큐가 있는데 제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주식하고 옵션 수익에 혼합형 돼 있는 거. 배당하고 프리미엄. 자, 커버드 콜이라는 소리입니다. 월 배당이고 S&P 500 기반으로 옵션 인컴 전략을 쓰고 있고 제큐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관련해서 주식하고 옵션 전략. 둘 다 커버드 콜입니다. 이름은 뭐 프리미엄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인컴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미래 수익을 조금은 당겨서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원금을 100% 보장해 준다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앞서서 1번부터 3번까지 했는 이런 종목들도 원금 보장을 판단하기는 그죠? 원금이 보장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종목이라도 그죠?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가 있더라도 그 수천 수만 가지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HYG는 미국 하이즈 채권, 고수익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되는 채권에 투자되는 ETF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수익률은 높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찾아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그 범위가 10% 2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권들 사이에서 채권들의 범위 내에서는 수익률이 그나마 1%몇 프로 높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드라고 하는 BND는 미국 종합채권이고요. 얘도 미국 전체 채권 시장에 이제 투자되고 있는 ETF. 채권 자체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죠? 뭐 국가에서 발행하든 회사에서 발행하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든 채권은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제 보통 하기 때문에 이자 그냥 단순히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고 주식 그 투자 수익보다는 좀 낮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 이건 지수입니다. 지수에 투자되는 다이아고요. 뭐 블루칩 중심 안정적 ETF라고 써있네요. 요거 밑에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약간 오타긴 하네요. 이거 SPLV가 분기가 아니라 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월 배당입니다. 이것도 분기 아닙니다. 다이아 분기 아닐 겁니다. 월입니다. 이거 제가 판단하긴. 그래서 여기 8종목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소수점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마무리 좀 짓자면 소수점 매수로 충분하다고 얘기한 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걸 한 개씩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한 주씩, 한 주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다이아 이런 종목들은 현재가가 지금 400달러가 넘으면 이거 6, 7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6, 70만 원 한 방에 이걸 살 수가 있다 없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점 매수를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 옛날에 한 적이 있었죠. 앱테크를 한다. 앱테크에서 하루에 적어도 몇백 원, 하루에 많게는 몇천 원 정도도 벌 수 있다. 그럼 그 돈을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 이 돈 자체를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앱테크로 물론 조금 약간 다소 시간은 걸려서 돈은 벌었겠지만 이 돈을 다시 쓰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플러스고 긍정적인 거겠죠. 우린 항상 우리 목표는 항상 이거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보다 나은 삶 아닌가요? 지금보다? 그러려면 사실 뭐 저축을 하거나 절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저축 절약을 해서 남은 돈은 다시 생활비로 쓰는 거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일부분은 다시 재테크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수점이라고 하는 비록 소수점으로 매수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는 3% 이내로 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기 자산을 좀 증식시키는 게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실은 이제 그 카카오페이 증권을 이용해서 소수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물론 개별 종목은 리얼티 인컴 빼놓고 설명했지만 개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수점 매수가 사실 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ETF들도 저 지금 ETF 위주로 얘기한 겁니다. 그걸 좀 매수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투자 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결정이고요. 매수매도 오버할 필요 없고요. 사실 어제 간밤에도 이렇게 조금 그죠? 미국 장 자체는 이게 하락은 아니었는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목들은 생각보다 하락이 깊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 풍선 효과가 꼭 어떤 종목이 좋아지면 다른 종목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시장 전체에 어떤 이런 풍선이 파이가 있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풍선 효과는 이 한쪽이 튀어 올라가려면 한쪽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이 시장에 풀려 있는 그 자금이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돈. 이 자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게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자금이 또 유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썸으로 하게 되면 일정한 자금이 여기 들어있는데 어떤 종목을 그죠? 어떤 뭐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상승시키려면 당연히 다른 어떤 좀 다른 종목의 섹터나 이런 것들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종목에 있는 자금을 빼서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겠죠. 때에 따라서는 시기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간밤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회라고, 조금 기회이지 않을까? 조정받는 장세는 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저도 섣불리 판단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정황상 지금 하락은 조금, 그죠? 우리가, 약간의 매수 기회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드리면서, 성투자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